책 읽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책이라 함은 모름지기 책장 넘기는 맛이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자책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오디오북 시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오디오북도 있다고 하고요. 아마 조만간 저자의 육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에세이, 그런 소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트렌드발전소에서는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 이북과 오디오북이 이끄는 출판시장 트렌드 살펴보고요. 휴가철에 이 책 추천합니다. 이런 책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 우리 AI 목소리를 좀 준비해 오셨다는데 저희 좀 먼저 네. 들어볼까요? 네네. 계속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끝까지 가고 나면요. 이 성취했다는 것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래서 이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아니, AI 목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AI 맞습니까? 네, 저희가 제작한 AI 목소리 맞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기 우리 한 6시쯤 하는 정보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전통시장 가면은 구수하게 말 받아주시는 시민분 목소리 같기도 한데 이 AI님 성함이 뭔가요? 요건 AI 음성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인데 저희가 아마 지금 이 목소리는 이제 켈리체 저자의 웰싱킹이라는 책을 저희가 오디오북 제작을 해서 네. 이제 만든 책인데 저게 이제 직접 그 켈리체 저자가 읽은 게 아니라 그 일반 음성을 기반으로 그 저자의 음색과 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AI 기술 접목해서 만들어낸 오디오북입니다. 자,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는 켈리 최 저자의 실제 음성이었거든요. 자, AI로 요걸 바꿔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약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느낌이 있네요. 네, 약간 있습니다. 켈리 최님의 어떤 특유의 억양은 반영이 되면서 그랬다. 요렇게 끝나는 요 부분이 재밌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런 AI화한 사람의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만드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조금 뒤에 자세히 해보고요. 이북 시장, 이게 AI까지 가기 전에 전 단계라고 본다면 시장 규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이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되고 유통된 게 한 20년 정도 시간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여러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201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뭐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때 맞춰서 뭐 주요 인터넷 서점이나 뭐 이북 전문 플랫폼 등에서 전략적으로 이 분야에 이제 많이 투자도 하고 이제 키우면서 성장세 더 커졌고요. 단행본 시장은 현재 한 5천억 정도 연간 정도 추정되고 종이책 대비해서는 한 10에서 한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종이책하고 이북을 출간할 때 이거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고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이책하고 이북을 경쟁 관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호 보완제로 봐야 됩니까? 경쟁 관계로 보긴 먹고 이제 상호 보완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북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출간 종수도 같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화가 좀 어려운 대학 교재나 뭐 어린이 그림책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일반 단행본 분야만 봤을 때는 한 75%대까지 이제 출간율이 올라왔고요. 소설이나 경제 경영, 자기 관리 같은 분야로 한정한다면 한 85% 정도까지 출간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점 기준으로는 하루에 약 700종 정도 이북이 계속 새로 등록이 되고 있고요. 주요 소비하는 층은 아직까지는 종이책과 이북이 좀 나뉘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 종이책의 매출을 뭐 빼고 뭐 이런 관계는 아직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이책이냐 이북이냐 이 선택한다면 최근 들어서 뭐 밸런스 게임으로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종이책입니까 이북입니까? 저는 원래는 뭐 종이책 뭐 사업을 뭐서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뒤에 말씀드린 이북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요즘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북으로만 책을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은 종이책으로 하지만
주요는 이북을 많이 보고 있죠. 음반 시장하고 비슷하네요. 이거를 종이책을 이제 약간 굿즈의 형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세대별로 어떤 책을 더 선호한다 이게 경향성이 있습니까? 이북 전자책 쪽이요? 네. 네, 전자책 쪽은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 메인 분야가 뭐 이제 가벼운 라이트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리 SF 뭐 이런 장르물 뭐 아니면 굉장히 라이트한 인문 교양서 이런 분야가 이제 메인 분야였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여성들, 남성 여성들이 이제 주요 이제 소비층이었고 최근에 이제 출간 종수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이제 중장년층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이북 전원 단말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스마트폰보다 훨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글씨를 확대할 수 있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구나 싶어요. 최근에 이북 시장에서 그런데 새로운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의 다변화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수험서라든지 어학 교재 이런 부분도 이북이 이제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교재에 비해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은 뭐 필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어디 뭐 휴대가 간편하게 보통 교재도 뭐 무게도 무거운데 그런 거 없이 무제한 한 수백 권의 교재를 태블릿 하나나 뭐 이런 데다가 넣고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공부하고 어학 공부하고 뭐 IT 개발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것들은 정말 그렇겠네요. 교과서도 조만간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아마 다 디지털화 될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저는 대학 가면은 그때 저희 때 광고 보면 뭐 벵가드 이런 광고를 보면 그 여대생들은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책을 띠로 묶어서 한 2권만 들고 다니던데 실제로 대학 가면 안 그렇잖아요. 네네. 영차에서 한 보따리 들고 다녀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요게 태블릿 안으로 쑥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오디오북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오디오북이 이제 오디오북 전문 업체가 처음 사업을 런칭한 거는 한 2006년부터인데 근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막 성장을 하고 그러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뭐 관련 펀드를 좀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아직까지 매출 규모는 뭐 연 150억, 200억 정도로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관심도가 계속 좀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 어린이 책에서 보면 성우들이 읽어주잖아요. 네. 막 목소리로 연기도 하고 그래서 형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 책이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AI 기술을 저자 목소리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다. 일단 예스24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 그 자기관리 분야 아까 말씀드린 웰싱킹을 오디오북 제작을 했고요. 보통 오디오북은 이제 성우분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저희가 런칭한 버전은 저희랑 제휴한 그 AI 기술을 갖고 있는 슈퍼톤이라는 업체와의 기술을 사용해서 저자가 직접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낯설지 않은데 이 회사가 혹시 그 김광석 프로젝트 했던 그 회사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도 네. 재생을 해서 다시 되살렸다 했던 요 화제가 됐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책을 직접 쓴 저자가 내 목소리로 내 책을 읽어준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여기에 기술이 약간 들어간다 이런 건데 이 다른 데에서도 활용이 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요계 뭐 김광석 씨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거북이 뭐 터틀맨 씨 뭐 프로젝트 이런 데서 많이 좀 사용이 됐고요.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TTS라는 기술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그 기술의 단점을 좀 보완한 기계적인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저자의 음색이나 억양이나 뭐 자연스러운 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한 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디오북 형태로 만든 것은 이번에 웰시킹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자, 피디님, 우리 아까 서두에 들려드렸지만 실제 저자의 목소리하고 AI 목소리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자, 실제 저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끝까지 가고 나면요. 이 성취했다는 것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래서 이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요게 실제 저자분의 목소리고요. 이 목소리에 기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어때요, 본부장님? 네. 아직까지는 약간 그 네. 기술이 들어간 느낌 조금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그걸 직접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자세히 들으면 뭐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걸 런칭했을 때 어쨌든 가장 궁금했던 것도 독자들 반응이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일단 뭐 직접 읽어주는 것 같다, 그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게 많았고 특히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저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직접 읽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뭐 몰입도 되고 이입도 더 잘 됐다, 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책으로 볼 때보다 강의를 듣는 느낌은 네. 확실히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가다가 행복한 표정의 관광객을 만났다. 요 느낌이 있는데 신선하네요. 음성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님이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셨던 이회수 작가님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전자책 오디오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이게 뭐 가능은 하고요. 다만 이제 고인 관련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유족분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유족분들하고 그 작가를 사랑했던 독자분들의 뭐 기대에 어긋나거나 이런 결과물은 절대 제작하거나 런칭하지 않는다는 뭐 대원칙을 저희나 뭐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예컨대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수계경이나 이런 분들은 종교인이시니까 네. 사실은 유족을 통해서 권리를 위임받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권리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유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문의를 해놓고 좀 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술을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활용한다. 어느 분야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밀이에요? 네, 나중에 저희만 알려주세요. 네네. 네.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목표로 해서 뭐 한국 소설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콘텐츠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런칭이 된다면 소설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니까 중간에 분명히 대사가 있을 거고 역할이 나뉠 텐데 여러 명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자분이 만약에 혼자 읽으신다면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는 걸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딱 휴가철의 중심인데 집이나 카페에서 아니면 휴양지에서 읽어볼 만한 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서점계에서는 그 연말 연초랑 학기철 외에 또 7, 8월 휴가철을 성수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 가실 때 책도 많이 사가시고 또 이제 시원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국 소설 독자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렸던 불편한 편의점 두 번째 권이 8월 10일에 출간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상반기에 이제 16년 만에 단편 소설집을 냈던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또 장편 소설이 8월 4일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얼빈 같은 경우는 그 안중근 의사를 다룬 그 소설인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순간과 그 전후의 며칠을 좀 치열하게 써내려간 작품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추리소설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또 추리소설을 많이 보시니까 쫄깃쫄깃하죠. 네. 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라는 그 작품인데요. 어허, 이 제목이 어디서 들어본 제목이에요? 네네. 이거는 그 판사 출신 그 소설가인 도진기 작가의 2016년 작품인데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역대 한국 추리 소설 중에 재미와 완성도 측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와. 있을 거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래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바로 추천 받았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요거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네. 지금까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